이탈리아 사람들 김민재한테 너무 다양하게 감탄해서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볼리의 통기자입니다. 29일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세리아 12라운드 나폴리와 사소올로의 경기 현지 반응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폴리가 사소올로의 4대0 대승을 거둔 경기죠. 빅터 오시멘이 헤드트릭을 달성했고요. 흐비차 크바라치엘리아가 많은 도움과 함께 한 골을 더했습니다.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팀의 무실점 대승에 기여했는데요. 이로써 나폴리는 리그 10승 2무 선두를 굳건히 달리고 있고요. 컵대회 포함, 즉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하면 15승 2무입니다. 또한 최근 13연승이에요. 공식 대회 13연승. 이건 나폴리 신기록입니다. 기존 기록이 12연승이었는데 마라도나가 세리아 우승을 이끌었던 시절인 86-87 시즌에 세웠던 게 12연승이거든요. 그 기록을 깼어요. 우승 시즌, 게다가 마라도나 시절의 기록을 깼다. 이건 정말 의미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그 고인이 된 마라도나의 62번째 생일 이후에 열렸기 때문에 나폴리는 경기 전에 관련 행사를 가졌어요.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가 각별한 날 김민재가 맹활약을 해주면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 간단하게 보죠. 선제골에 대한 기점 패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돋보이는 공격을 몇 번 보여줬는데요. 먼저 기점 패스. 김민재가 이번 경기 자신의 자리였던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서 롱패스를 했습니다. 전방으로 주는 정확한 롱패스로 디 로렌조의 오버래핑을 살려줬어요. 디 로렌조가 이걸 잡고 크로스. 그게 크바라치엘라의 머리를 스치고 빅터 오시멘의 마무리로 이어지면서 선제골이 됐습니다. 김민재의 기점 패스죠. 그리고 후반 7분 김민재 다운 명장면이 나왔는데 김민재가 얘들아 가자! 역습이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스스로 공을 빼앗은 다음에 엄청난 스피드로 하프라인을 넘어서 페널티박스 오른쪽 측면까지 쫙 올라갔어요. 무슨 윙어가 한 번에 오버래핑, 한 번에 이렇게 측면 돌파를 하듯이 오버래핑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갔고, 김민재가 땅볼 크로스를 했는데, 크바라치엘리아의 슛이 수비수 몸에 맞았습니다. 정말 굉장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할 때도 특유의 그 만근추, 내가 몸으로 버티면 너희들은 날 밀 수 없다. 이런 만근추 수비, 그리고 끊어먹기 등의 든든한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이날 상대 사소올로의 스트라이커는 안드레아 피나몬티라는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에 리그 13골 2도움이나 기록하면서 세리아 수준급 공격수로 올라선 이탈리아의 어떤 유망주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사소올로 팀의 침체로 단 2골에 그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의 공격수라면 김민재에게 쉬운 상대죠. 김민재가 그냥 잡아먹었습니다. 우거우거. 또한 사소올로 공격의 핵심인 도메니코 베라르디, 이 선수는 윙어인데요. 베라르디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사실 나폴리 입장에서는 좀 쉬운 경기였죠. 김민재는 그 쉬운 경기에서 역시나 흠없는 수비, 또 공격 가담, 공격 전개 다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에 대한 현지 평가 어땠을까요? 하나씩 보죠. 저희가 보통 가장 먼저 보는 매체죠. 핑크페이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평가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평점 7점이에요. 자, 사소올로도 이 한국인의 방식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또 다른 새로운 팀을 상대로 또 증명해냈다. 또 김민재 특유의 플레이를 아무런 어떤 걸림돌 없이 자기 페이스의 경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꾸준히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전진하는 상대 문전까지 올라가 전력 질주를 포함한 그런 활약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김민재한테 늘 가는 그런 평가? 김민재 늘 받는 7점? 다른 센터백은 7점 받으면 오 하지만 김민재는 맨날 7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좀 건방지, 제 일도 아닌데 건방지게 말한 것 같지만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은 이렇게 건방지게 말해도 될 정도로 요즘 꾸준하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른 선수들의 평점을 보면 빅터 오시멘 헤드트릭을 했으니까 당연히 제일 높고요. 그 뒤에 크바라치엘리아, 스팔리티 감독, 마리우 후이가 이날 활약이 좀 좋았죠. 김민재, 메레트, 로버트카 등이 7점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은돈벨레, 앙기사 등이 아래에 있는데 이날의 특징 매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로버트카, 앙기사, 지엘린스키의 주전 3명의 미드필더 중에서 거의 모든 매체가 최소한 2명 정도는 굉장히 낮은 평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의 주전 중원 조합이 다른 경기들과 다르게 상당히 좀 부진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은돈벨레, 데메, 엘마스 이런 선수들로 교체됐는데 교체 투입된 선수들도 엄청 잘하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김민재를 앞에 받쳐주고 공을 이제 소유해줘야 되는 미드필더들이 평소만큼 잘하지 못했다. 왜냐면 사소올로가 딴 건 몰라도 압박이나 공 수완 되게 잘하는 팀이거든요. 중원은 좋아요. 그래서 중원 싸움에서 나폴리가 못 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0으로 이긴 건 공격진과 수비진의 맹활약이다. 특히 수비진 중에서도 김민재의 파트너 주앙 제주스는 앞으로 쭉 나올 텐데 평점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수비진에서 하드캐리하고 공격진에서 아주 잘해주면서 이긴 그런 경기였다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경기 사솔로에서 그나마 베스트로 꼽힌 선수, 왜냐하면 가제타는 각 팀별 베스트 워스트를 따로 뽑거든요. 그나마 베스트가 피나문티였어요. 6점을 받았는데 피나문티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김민재를 맞닥뜨리자 득점을 할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니까 김민재를 피해 다녔다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김민재에 대한 극찬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평점만 달랑 주는 매체죠. 김민재에겐 6.5 역시나 좋은 점수가 나왔고요. 오시멘 스팔레티가 공동 최고 평점, 그 밑에 크바라첼리아, 디로렌조, 후이 등이 있고 김민재와 함께 준수한 평점을 받은 선수가 쭉 있고 제주스는 김민재보다 낮았습니다.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자, 김민재에게 7점을 줬어요. 그러면서 김민재의 상징적인 장면은 공을 따내고 상대 진영을 급습하는 장면이다. 뭐 이날도 보여줬죠. 후반전에 그 엄청난 드리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네요. 마라도나를 황홀감에 빠뜨리는 장면이다. 나폴리의 굉장한 여름. 마라도나를 황홀감에 빠뜨리는 장면, 재밌는 표현인데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이 경기장 이름이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이다 보니까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이 김민재를 보고 황홀경을 느꼈다라는 뜻도 되고, 또 이제 마라도나 기념일이었으니까 하늘에 있는 마라도나가 김민재를 보고 황홀해하지 않을까라는 뜻이 동시에 있는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이탈리아어에 제가 능통한 게 아니고 번역기 돌린 다음에 대차대조해서 최대한 오류 없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어려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게 너무 현란해요. 제가 최대한 오류 없이 전달하고 있고, 만약에 번역하기 힘든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럼 저는 그냥 생략하고 번역을 안 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역을 해드리면 안 되니까요. 나폴리의 굉장한 여름이라는 건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잘 사왔다라는 얘기죠. 자, 유로스포르트는 오시멘 스팔레티에 8점을 줬고요. 그 밑에 후이와 크브라첼리아 7.5점, 김민재는 7점을 받은 선수들 중 한 명이었고, 그 뒤에 은돔벨레, 제주스 등이 쭉 있고, 젤린스키가 5점으로 굉장히 낮죠. 4대0으로 이긴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원에서의 경쟁력은 좀 이날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은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라 레푸블리카입니다. 레푸블리카는 김민재에게 7, 마라도나에 대한 박수갈채를 빼앗아 갔지만 수비에서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이 마라도나에 대한 박수갈채 부분이 혹시나 중계에는 그 마라도나 관련된 사전 행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전 행사에서 마라도나 관련된 행사하는데 김민재 선수가 좀 눈치 없이 행동해서 뭐 좀 욕을 먹었나?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라도나에 대한 중요한 날인데 김민재가 하도 돋보여서 마라도나에 대한 박수갈채를 빼앗아 갔다라는 식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잘못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어떤 행사에서 김민재 선수가 잘못했다는 그런 소식은 현지 매체에서 제가 찾지 못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에 이 매체는 오시멘에게 8.5, 크브라첼리아에게 8, 스펠리티 감독에게 7.5, 그 밑에 김민재와 메레트에 7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시멘과 크브라첼리아 공격에서 2명, 수비에서는 김민재, 이 사람들이 이제 하드 캐리를 해서 이긴 그런 대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코리엘레 델라세라입니다. 김민재에게 6.5점을 줬고요. 좋은 점수죠. 평소처럼 등대지기였다. 신체 능력, 힘, 무엇보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칼치나폴리 24로 넘어가죠. 여긴 지역지인데요. 김민재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에게 좀 짠 평점을 주는 걸로 우리가 익숙하죠. 하지만 김민재 이번에는 7점. 아무리 짜게 주는 매체라도 이번에는 김민재를 짜게 줄 수 없었다. 7점 받았고요. 디로렌조의 공격을 개시하게 만들어준 패스가 있었고, 그 기점 패스, 선제골 기점 패스죠. 그 다음에 로리엔테의 공격을 9분에 저지했다. 그가 대체한 쿨리발리처럼 50m 질주를 보여줬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오시멘과 크바라첼리아가 공동으로 8.5 최고 평점인데, 크바라첼리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세리에 A 데뷔를 이번 시즌 했죠. 김민재와 함께. 그리고 현재 12라운드인데 6골 5도움, 즉 공격 포인트 11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세리에A 현체제 도입 후, 그러니까 20팀으로 현체제가 굳혀진 뒤를만 기준으로 보면 역대 3위라고 합니다. 역대 1위가 디에고 밀리토, 역대 2위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두 선수 다 레전드거든요. 호날두는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제 축구 실력적으로는 레전드인 선수고, 세리아로 넘어왔을 때는 아주 절정의 기량이었죠. 그 다음에 디에고 밀리토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테르 밀란의 트래블을 이끌었던 그런 레전드고, 이 기록은 제노아 시절인데 이제 세리아 B라든가 세리아 B라든가 이탈리아에서 이미 적응을 다 마친 뒤에 나온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에 A 데뷔라고는 하지만 이탈리아보다는 이미 익숙한 선수였다. 그런 면에서 크브라첼리아와 김민재가 빅리그에 오자마자 이렇게 활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밀리토 호날두보다도 더욱더 좀 어려운 환경에서 특별한 기록을 낸 게 아니겠느냐라고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김민재에 대한 평점은 없어요. 코리엘레는
주요 선수 몇 명만 평점을 주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수비수라서 보통 잘 안 나옵니다. 재밌는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코레일에는 이날 최고 평점을 오시멘도 크바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누구냐면 디에고 마라도나에게 10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도나 헌정 행사를 기념하면서 나폴리의 이 인물이 남겨준 유산을 생각한다면 평점 만점이다. 그리고 등번호도 10번이니까 맞춰서 1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도시에서 얼마나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표현이고 역시나 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날의 최고 평점 MVP 마라도나 10점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실제 선수들 얘기를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죠. 다음에 아레나 나폴리 현지 매체인데 뭐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주요 매체는 아닙니다만 좀 재밌는 또 표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서 김민재의 별명을 추가를 했어요. 김민재는 실존하는 강철 지그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별명 하나 만들고 싶어서 밀고 있어요. 이게 뭐야? 강철 지그가 뭐야? 찾아봤는데 강철 지그는 일본에서 나온 1970년대 로봇 만화입니다. 오히려 이탈리아에서 더 좋아해서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들 강철 지그가 뭔지 알고 있대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 30년 전에 메컨드 V라는 게 그렇게 한국에서만 특이하게 인기가 있었고 그랜다이저라는 로봇 만화는 프랑스에서 특이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뭐 또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방영했던 뭐 캡틴 츠바사나 뭐 이런 일본 만화를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그 나라에서만 기억하는 일본 만화가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기억하는 로봇 만화는 이 강철 지그라는 게 특이하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도 뭐 정말 옛날 만화지만 강철 지그는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김민재는 뭐 태권브이, 김민재는 뭐 마징가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거죠. 김민재는 또봇, 또봇은 아닌가? 또봇은 너무 귀여운가? 아무튼 뭐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김별명입니다. 김별명. 일주일에 별명이 2개씩 생기고 있어요. 몬스트로, 철기둥, 또 이제 강철 지그. 현지에서 김민재 별명을 만들지 못해서 다들 안달이 났습니다. 왜냐? 이 선수에 대한 별명을 내가 붙이고 싶으니까 이 선수를 어떤 내 것? 그렇게 불친다고 해서 김민재 내게 되는 건 아니지만 김민재에 대해서 별명을 붙인 사람 나야라고 혼자들한테 나중에 자랑하고 싶으니까 경쟁적으로 별명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탈리아 매체들의 현재 김민재를 보는 시각입니다. 김별명